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참 많은 세미나와 발표를 다녔는데 시간이 남아서 일찍 시작하는 발표는 제가 난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여유가 생기네요.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제가 여기저기서 제가 개발해 왔던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내용을 오늘도 소개를 드릴 텐데, 오늘은 좀 더 사업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는 제가 직접 이제 창업을 하고 경험했던, 그러니까 왜 로봇 사업이 제대로 커지기 힘든가,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경험을 저 나름의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또 좀 밝혀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의 사업적 기회를 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보행 재활 치료의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포착을 했습니다. 보행 재활 치료는 크게 우리나라의 보험 수가의 체계에서는 MM302 보행 치료라는 수가하고, 그다음에 MM105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 치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수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의료 행위 모두 다 이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이 커지셔서 아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조금만 불편하셔도 이제 병원을 직접 찾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제 매년 3%씩 계속 증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벌써 61만 명,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벌써 65만 명이 우리나라의 뇌졸중 환자분이십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건강하시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몸이 이상이 생기고 이제 거기에 따른 장애를 계속 갖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불편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활이나 보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경로당 발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국가적 비용이 이제 유소년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제 정말 장년이 돼서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할 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적인 비용이 이제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든 사회 복지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로봇 기술로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의 크기보다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학자의 좀 사회적인 책임 부분이기도 한데, 보행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소아 환자의 수가 또 증가하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료 기술의 발달로 2016년까지는 이게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게 갑자기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직전에 좀 짤막하게 끼워 넣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말고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돼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 또 하나는 재활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증강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각각의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된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를 위해서는 저희도 워컨슈트라는 로봇을 만들고 있고, 다른 리웍 로보틱스나 다른 여러 이제 기업들이 보조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상용화를 하고 있고요.
재활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은 또 저희도 있고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그 근력 증강 부분은 주로 군사용으로 많이 발전이 돼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개념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은 일단 그 보조는 사람의 능력이 많이 줄어 있는데 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그러니까 능력을 다시 그 되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부족한 근력을 그냥 다시 로봇을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메꾸기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재활은 똑같이 사람의 능력이 좀 줄어들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이제 복원을 시키기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력 증강은 사람한테는 능력의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다른 그 임무를 요구를 하기 위해서 로봇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힘을 그 보태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로 어그멘테이션 부분은 지금 보여드리는 국방용에서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워리어 웹 프로그램이라는 정말 큰 대규모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슈퍼 워리어라는 그 국가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레트닉 프로젝트라고 하는 아주 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미래 군사 이 군인들이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이 전투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 방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봇들은 이미 저희가 그 지난달 기준으로 파악한 거로는 벌써 42개의 상품이 시장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로봇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냥 돈 내고 구매할 수 있는 그 로봇 슈트가 벌써 42개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만큼 다양한 관절로 다양한 그 적용 분야에 적합한 그런 웨어러블 로봇 슈트들이 작업자용으로 많이 이제 상품화가 진행이 이미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저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웨어러블 로봇은 지금 보여드리는 저희는 한 5가지로 구분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제품군을 동시에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인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각각의 용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엔젤렉스 메디컬리라는 제품은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한 의료 장비고요. 그다음에 엔젤렉스 홈은 이제 집에서 사용하시기 위한 보행 훈련 장비입니다. 그리고 보조기로서 워컨 슈트, 엔젤 슈트, 엔젤 앵클 이렇게 3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병원에 들어가시면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아주 활발하게 보행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치료 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로봇이 되겠고, 그런데 특정 시점에서는 반드시 퇴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퇴원을 하시고 나면 아주 급격한 하락기를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막아내기 위한 그 용도로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보행 훈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엔젤렉스 홈을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잔존 장애가 있죠. 그래서 그 잔존 장애를 극복하고자 이제는 보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젤 앵클, 엔젤 슈트, 워컨 슈트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저희가 그 여러 의사분들과 환자분들, 장애인분들 만나면서 확인한 저희 나름의 결론은 이 중에 뭐 하나라도 빠져도 안 됩니다. 이게 의료기기만 있어가지고는 이 환자분들의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시킬 수가 없고요. 또 보조기만 나와서는 그분의 사실 재활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보조기를 입혀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시다가 바로 보조기를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또 보행 훈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3가지 섹션에 있는 제품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출시가 되어야 뭔가 퍼즐이 맞게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촬영이 취해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고요. 지금은 9번, 10번, 11, 12 흉추 다쳐서 이제 평생을 휠체어를 타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 이분은 저희 그 사이베슬론 선수기도 하신데 저희의 가장 오래된 저희 회사 멤버이기도 하지만 저희 로봇의 기술을
가장 이 여과 없이 평가해 주시는 저희의 파일럿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방금 보여드린 저분과 같이 이제 하반신 완전마비 장애인을 위한 로봇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로봇부터 보여드리는 이유는 척수가 손상된 분들은 우리나라에 한 6만 명 정도 계십니다. 근데 척수가 손상된 분들은 재활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 그 메디컬 디바이스와 이제 홈 유즈 디바이스가 빠지게 됩니다. 이미 이제 장애는 남아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보조기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워컨슈트 4에는 그 발목을 제어하기 위한 근육을 모방한 선형 구동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사용자의 가장 적합한 보행이 뭔지를 파악을 하는 그런 일종의 학습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 백팩이 들어가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자부하는 그런 기술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발목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웨어러블 로봇들하고는 다르게 비장애인의 신체에서 측정한 그 보행 궤적을 이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장점이 생겼고요. 발목이 없이는 사실 굉장히 어색한 그 동작 패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발목을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자연스러운 동작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가 없는 분들의 몸에서 측정한 정보가 로봇에 가장 최적일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하고 이 로봇하고가 서로 이제 그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개발을 했고, 이 시뮬레이션에 넣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최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로봇의 제한된 자유도와 로봇의 뭐 무게 중심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나은 그런 보행 패턴을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저희가 시뮬레이션 상으로 로봇의 자유도를 고려해서 한 번쯤은 이제 그 어떤 보행이 어떻게 걷는 게 가장 최적이냐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른 보행 패턴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게 사람 따라 다르고 성격 따라 다르고 뭐 신체 조건 따라 다르고 다 다른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로봇이 충분히 배웠으면 이제는 사람을 배워야 될 차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한테서 뭔가를 배울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결론은 이 컨택트 타임만 잘 봐도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냈고요. 이 컨택트 타임이라는 거는 발이 이 스윙을 끝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지면을 짚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빨리 지면을 짚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좀 더 늦게 지면을 짚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로봇이 학습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학습 알고리즘을 넣었고, 밑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50%가 아이디어한 건데 이제 점점 맞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땅을 좀 일찍 짚으시다가 이게 점점 지나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보행을 하시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용자분이신데요. 이분의 경우는 발이 굉장히 늦게 땅에 닿습니다. 그래서 보행의 안정성이 조금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한 20번 정도 걷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배우는 그런 로봇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저 로봇 있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낙상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라고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파일럿께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정말 수도 없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다 꾸미고 이제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그 넘어지는 과정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다시 집어넣어서 이게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 메커니즘을, 그 알고리즘과 기구적 메커니즘을 도출을 했고, 그게 적용이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크러치를 땅에 짚지 않아도 그냥 땅에 서서 저분은 하반신 완전마비가 되신 지 30년이 되셨기 때문에 휠체어 없이는 이동을 못 하시는 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팡이 없이도 그냥 가만히 서서 1분 이상 계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뭐 로봇은 로봇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적응을 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난 그 작년 11월에
그 저희 Powered 사이데슬론에 exoskeleton 출전을 finale. 해서 Two South Korean teams from Angel Robotics. 금메달을 So the 따신 South Koreans 분이 are 되겠고요. both in excellent form here. It is the second of the Angel Robotics. This is Team Robotics Team 1. What a brilliant performance for Kim Angel Robotics Team 1. 3 minutes 49. 이분은 보행은 보조 안 하는 게 보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그 필요한 순간에만 잠깐 큰 힘을 내서 보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평소에는 보조를 안 하는, 그래서 저항력을 0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는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렸던 워컨슈트 외에 저희가 개발한 이제 4가지 기초 기술이 되겠고,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 그래서 더 이상 크러치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는 그 기술,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이 다 다르게 보행 보조를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보조 기술, 아주 정밀하게 구동기를 제어하는 기술, 그 다음에 치료사를 위한 데이터 기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로봇은 엔젤 슈트라는 로봇이고, 훨씬 가볍습니다. 워컨슈트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고, 여기 있는 지팡이와 배터리를 다 포함해도 9kg 정도 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로봇을 만들면 가장 저희 그 창업 기업의 슬로건은 신기한 로봇 절대 만들지 말고 고객에 필요한 제품 만들자가 저희의 이제 슬로건이고 캐치프레이즈로 딱 회사 안에 걸려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만들어서 사실은 뭐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랑하고 싶은 건 많지만 그보다는 저희가 그냥 고객한테 가자라고 해서 50대를 만들었습니다. 무작정 로봇을 50대를 만들고 전국에 있는 이 잠재 고객분들 50분을 그 발굴을 해서 저희가 이 로봇을 입혀드리고 이분들께 3달간 로봇을 그냥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껏 쓰시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고요. 피드백을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보조기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다 저걸 가지고 병원에서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분들은 당장 보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재활이라는 면에서 훨씬 더 니즈가 강한 것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엔젤 슈트는 잠깐 접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자금을 소요해서 만들었던 로봇인데 사실 하루아침에 저걸 접어야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대신에 저희가 그 의료기기를 먼저 상용화를 하자라고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엔젤 슈트의 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병원에서 구매를 해서 쓰는 로봇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을 착용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브레이스에다가 이제 여러 사람한테 적용 가능하도록 만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여기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인터넷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서 이제 최적의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작을 분석한다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더해서 이 의료기기를 완성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워컨슈트 또는 기존의 외골격 로봇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그 환자군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저희 엔젤렉스 메디컬을 착용을 하시고 보행 훈련을 하시면 환자분들이 정말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스스로의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재활 효과를 최근에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엔젤렉스 메디컬은 저희 소형하고 대형으로 나눠서 인증을 받았고요. 뭐 꼭 소형은 소아용, 대형은 성인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사이즈 조절하는 범위에 한계가 있어서 이 키별로 나눠서 이렇게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보시면 이 소형은 소형대로, 대형은 대형대로 지금 로봇에서 이렇게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젤렉스 메디컬 안에는 여러 환자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모드가 들어있고, 저 각각의 모드는 마치 휴대전화에서 앱을 실행하듯이 그렇게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별 세팅은 뭐 로봇이니까 당연하게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다른 로봇들과는 다르게 힘을 보조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각 관절별로 다른 힘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로봇을 이용한 보행 치료는 지금 기존의 MM302와 MM105의 보행 치료 급여에도 포함이 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 보행 치료 급여가 너무 저렴해서 사실 로봇을 이용한 그 병원에서의 어떤 뭐 새로운 그런 니즈를 창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보완을 하고자 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사실 그 염두에 두고 생각했던 부분은, 저 로봇이 과연 꼭 보행을 보조해서 재활 효과를 내야 되는 그런 보행 보조 장치여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힘을 제어하기 때문에 저희 로봇을 착용한 모든 분들은 다 다른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저 로봇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다 퍼스널 데이터고, 그거를 분석을 하면 개인의 건강 정보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동작 분석 데이터를 도출을 했고, 이 동작 분석 데이터를 도출해서 이 동작 분석을 하게 되면 이 Z772라고 하는 또 다른 동작 분석의 급여를 또 태울 수 있어서 저희 엔젤렉스 메디컬을 이용하면 이제 보행 치료를 하기 때문에 받는 급여와, 그다음에 이제 이 동작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또 다른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장점이 생겼고요. 지금 이 로봇은 엔젤렉스 메디컬을 착용하시는 그걸 보여드리는데, 위 시간이 보이는데요.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기존의 로봇들이 병원에서 쉽지 않았던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병원에서는 30분 안에 모든 세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30분 안에 환자가 새로 오면 뭔가를 착용하고 30분 동안 열심히 그 훈련을 하고 그 재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 후에는 다른 환자분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로봇은 착용하고 벗고 새로 튜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엔젤렉스 메디컬 설계할 때 모든 과정이 2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이 있고, 그 앱을 실행을 하면 여러 가지 동작을 보조를 하거나 뭐 데이터를 측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얻고 있는 임상적인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은 15세 여아고요. 그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위에 그 본인의 몸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는 그 탈부하 장치를 걸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제 저희 엔젤렉스 로봇을 착용하고 8주 동안 이렇게 보행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행 훈련을 하고 나면 이제 가운데 보시는 비디오처럼 이제는 탈부하 장치 없이도 스스로 서서 스스로 다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보행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이 환자분은 이 로봇을 착용하시기 전에 이 정도의 보행이었고, 로봇을 이용해서 8주 동안 보행 치료를 받고 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보행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는 저희 로봇을 이용해서 상당히 괜찮은 임상적 결과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이제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보여드린 저런 임상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로봇을 이용하면 그냥 보조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보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병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나면 이제는 댁에 가셔서 보행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가정용 재활 훈련 기기를 상용화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부 환자분들은 사실 아주 많은 걸 보조하지 않아도, 그래서 발목만 좀 보조해도 굉장히 보조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니즈가 또 있어서 이런 옷처럼 착용할 수 있는 저런 소프트 로봇 보조기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게가 2.5kg 이하인 그냥 옷처럼 빨 수도 있는 저런 로봇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따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시제품까지는 저희가 아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자부를 하는데 현재 그리고 임상적인 그 효용성 검증 과정에 있는데 약간 난항이긴 합니다. 사실 저희가 니즈 분석한 것과는 다르게 실제 시장에서는 저런 로봇이 필요할 줄 알았던 분들이 대부분 관절염을 같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관절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저렇게 뭔가 소프트한 장치로 직접 힘을 주게 되면 관절염이 증폭되는 문제를 발견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사업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We have always 네, 이 비디오는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대체 왜 로봇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까? 우리나라의 대기업 3사가 다 로봇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해외에도 정말 유명한 대기업들이 다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금 뭐 우리나라에 이제 저희보다 훨씬 선배 기업들 큰 기업에서도 다 로봇들을 하고 계시는데도 제가 어디 정부의 세미나나 이런 데만 가면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로봇에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도대체 사업가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뭘 하고 있는 걸까를 계속 고민을 많이 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이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제품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제품 개발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업이나 제품 계획에서 시작을 해서 따라가는 선행 기술을 연구하고 거기에 맞는 시제품을 만들고 임상적 연구, 그러니까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뭐 성능 검증, 안정화, 제품 샘플 제작, 양산 기술, 임상 지원, 영업 기술 개발에 이르면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대량 생산과 영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저희가 경험한 문제는 통상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TRL 단계를 따지면 이게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마지막 가기 훨씬 전에 8단계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로봇 쪽은 제가 지금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대기업에서의 활동이라면 각각이 다 블락일 텐데요. 이 블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스펙트럼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 및 제품 기획을 하시는 분이 영업을 몰라서도 안 되고 영업하시는 분이 선행기술 연구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안 되고 선행기술 연구하시는 분이 양산을 몰라도 안 되고 양산이 또 제품 기획도 같이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 로봇이 기존의 가전제품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사실은 로봇은 좀 더 사람에게 다가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의 니즈가 다 다르다는 뜻이고 결국에는 굉장히 극다품종, 극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극다품종, 극소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품질을 맞추려면 이게 기존의 대량 생산 체제의 패러다임하고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좀 기존의 방법과 이제 로봇 사업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감히 뭐 답은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아직 답은 잘 모르겠고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선배 사업가분들 그리고 이제 후배 사업가분들이 뭔가 비슷한 질풍노도를 겪으실 것 같아서 오늘 발표가 로봇 비즈니스 페어길래 비즈니스 관련해서 한창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어떻게 질문 받으십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환자의 데이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학습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혹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데이터에 당연히 개인정보라는 거는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측정한 데이터의 소유권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파일럿 스터디를 할 때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측정할 때는 저희가 어떤 다른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예를 들면 데이터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훨씬 더 고급 동작 분석을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뚜렷한 어떤 뭐 제도적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병원에 이제 부탁을 하고 개인 정보는 싹 빼고 이제 남은 그냥 동작 데이터만 받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카이스트 공경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상 2021 로봇 비즈니스 페어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현장에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